네, 시간 관계상 이 PS텍에 대한 제가 확인된 게 있는데 이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W 발행한 것과 더불어서 PS텍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그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그 코스닥 기업의 BW 발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무슨 우리가 뭐 수상한 의도가 있어서 BW를 발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강하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또 시청자 게시판 사연 통해서 색다른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만장 유반장의 종목 대탐험 시청자 게시판에 내용 주신 아이디 콩사탕님의 사연입니다. 최근 아시아제지 현금 흐름이 순이익 대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순이익 예상치인 250억에서 300억 정도와 비교해봤을 때 3년 평균 감가상각비는 210억 원 수준인데요. 현금 흐름이 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네, 이주 앵커 어제에 이어서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흐름이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정말 잘 읽어주세요. 자,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어떤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서 이 코너가 이렇게 하루하루 끄덕끄덕 연맹하고 있습니다. 참 나원. 이 청년도 잘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나올까요? 그러게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미스테리예요, 그죠? 네. 어제 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죠. 모 증권방송에서 그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애널이 아니라 사이비 애널이다. 아주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좀 뭐 같은 업계에 이제 근무하는 저로서도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그 사이비 애널들이 왜 이렇게 판치게 되는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애널들에게 막 목매다는, 연연하는, 막 안달이 난 투자자분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확신에 차서 뭔가를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그런 사이비 애널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겠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가격제 한폭 다 폐지해버리고 정말 진검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런 사이비 애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분들이 많이 활약을 하냐. 정말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뜯어보고 정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문가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런 기고만장 기자실의 하나 같은 주장이죠. 투기주, 테마주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말자 이러는데 아직도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리죠. 뭐 하나 뜨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런 사이비 애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색다른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고수 입문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 시청자분들은 맨날 뭐 이제 초보가 아니라 이제 고수가 돼야 됩니다. 자, 게시판 사연 읽어드렸죠. 이 장치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 기계, 부품, 제지, 시멘트 이런 사람들은 한번 투자를 하면 몇천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죠? 네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네. 몇 조, 몇천억씩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년, 20년 또는 5년에 걸쳐 가지고 투자 부분을 이제 상각하는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치 산업은 근데 이 감가상각은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현금은 투자할 때만 나가는 거고. 근데 상각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재무제표상의 수치에 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장치 산업을 투자할 때는 이 감가상각을 매우 유심히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게시판 사연, 이 콩사탕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볼 때 그 사연의 내공이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에 투자하시면서 네. 이런 감가상각을 아주 심층적으로 공부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거를 뜯어보는 중요한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실제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빚어지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대표적인 노하우인데, 자 대표적인 그 시가총액 대비 현금 흐름이 가장 우수한 업종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골판지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다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 어떤 그 저평가된 가치지 중에서는 골판지 업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연 올려주신 분 콩사탕님 제가 그래서 올려주셔가지고 봤는데 아세아제지는 작년부로 2012년부로 15년간의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끝났군요. 네, 이주영 기자. 감가상각이 끝나면 이제 상각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영업이익 순이익이 안 되는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이제 올해부터 확 반영되면 이익이 더 늘어날 수 늘어나는 거죠.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이 나는 업종인데 이제 상각까지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좀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뭐 유반장이 얘기하니까 100% 사실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상장사 전화해서 또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지 현금 흐름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또 그거 대비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현금 흐름은 이렇더라고요.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장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보세요. 이 3분기 기준이에요. 연간도 아니고. 네네네.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포장, 수출포장. 제가 이런 업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세아제지의 영업현금 흐름이 414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50에 불과한 거죠. 왜냐? 감가상각 때문에. 주로. 감가상각이 100% 감가상각 때문에 100% 저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주로 감가상각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현금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은 400억이 넘는데 영업이익은 저렇게 250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400억대로. 그러니까 4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이 3분기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연간이 아니고. 자, 신대양제지의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비교해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는 뭐냐면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수출보장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네. 역시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런 현금 영업흐름 대비 시가총액 보세요. 거의 뭐 2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년 정도만 장사하면 지금의 시장 가치를 다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대단히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데 두 번째 표를 한번 그러면 유사하게 차이가 좀 있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네. 누가 더 현금 흐름이 많고 그거 대비 시가총액은 누가 더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표를 보면 업종 간의 차별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기 많은 YG엔터.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90억, 80억밖에 안 돼요. 80억밖에. 그렇게 싸이가 떠들썩하지만 그렇네요. 400억, 90억, 80억, 340억. 근데 시가총액은요. 수출 포장의 10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나머지 얘기는 네, 제가 또 표가 또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기자 CS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